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간이 좀 커졌네요.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 밑밥의 선택이 조과를 좌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클립 낚시나 카고 낚시, 밑밥을 사용하는 낚시는 미끼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밑밥입니다. 우리는 밑밥을 흔히 파우더와 크릴을 합친 것을 바로 밑밥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우더의 역할은 냄새를 확산시켜서 고기를 유인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파우더는 향기만 나고 또 원투력이 없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또는 수분을 증가를 시켜서 원투를 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크릴과 같이 혼합을 하게 되는데요. 크릴의 역할은 냄새와 시각적인 부분, 먹이 용도로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만 크릴 역시도 혼자서 원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크릴과 파우더의 혼합으로 이렇게 밑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각적인 효과와 먹는 효과를 할 수 있는 옥수수라든지 각종 곡물을 섞는 게 이 파우더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둘이 합쳐서 바로 밑밥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크릴이 어떤 가게는 2,500원, 어떤 가게는 3,000원, A급 크릴, B급 크릴, 특급 크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왜 가격이 차이 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크릴은 남극에서 잡든지 북극에서 잡든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릴을 사면 네모난 각처럼 생겼죠. 물이 많은 것들이 있고, 물론 알이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크릴을 얼릴 때, 가공하면서 얼릴 때 안에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간 크릴들이 있습니다. 이런 크릴 물크릴이라고 하고요. 안에 크릴들이 꽉 차 있는 이런 크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특 A급 크릴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파우더 하나에 크릴 3장, 그리고 보리를 암맥을 2장씩 이렇게 넣는데, 어떨 때는 질퍽질퍽해서 도저히 원투가 날아가지 않고, 어떨 때는 뻑뻑해서 해수를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크릴 안에 있는 물기가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파우더는 흔히 습식과 건식의 종류로 나누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습식은 축축하게 일정 부분 젖어 있기 때문에 입자가 좀 두껍고 냄새가 진합니다. 주로 감성돔용으로 습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침강이 빠른 것이 대부분이고요. 안에 보면 암맥들이 많이 섞여 있는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층을 공략할 때 쓰는 어종들 할 때 감성돔용 파우더가 많죠. 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식은 대표적으로 입자가 작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입자가 작고요. 그리고 바싹 말라있죠. 같은 크릴을 넣더라도 크릴 배합을 하더라도 건식 파우더는 아주 말라있기 때문에 수분을 아주 많이 먹게 됩니다. 수분이 많이 없게 되면 푹푹해서 이렇게 날리게 되겠죠. 해수를 첨가해서 쓰셔도 되고요. 또 크릴을 같은 양보다는 크릴 좀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건식 파우더가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은 중층 이상까지 상승하는 그런 종류의 대상어를 쓸 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참돔이라든지 뱅에돔도 건식 파우더의 일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 감성돔용으로는 건식 파우더는 좀 부족하고, 습식 파우더는 왠지 침강이 빠르기 때문에 참돔이나 뱅에돔용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용 파우더가 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감성돔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밑밥을 쌓아서 감성돔을 유인하는 그런 낚시 방법입니다. 만약에 포인트가 얕은 여밭에 조류가 미미하게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내 밑밥을 빠르게 침강시키지 않고 주위에 파우더 향기를 확산시킬 때 뿌리려면, 사실 건식 파우더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건식 파우더는 확산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자가 얕기 때문에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식 파우더가 또 이용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참돔이나 긴꼬리 뱅에돔 같은 경우에 조류가 너무 빠릅니다. 근데 빵가루라든지 아주 입자가 고운 이런 건식 파우더를 쓰게 되면 마치 연기가 날리듯이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게 되죠. 실제로는 내미끼가 이 파우더 향기와 함께 같이 동조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또 무거운 파우더를 쓰시면 되겠죠. 각자의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수분의 첨가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요즘에 보면 어떤 파우더, 어떤 밑밥을 써야지 꼭 고기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게 쓰는 게 좋고 이럴 때는 저런 게 쓰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건식 파우더는 이렇게 좀 말라 있습니다. 우리 암맥 3개하고 크릴 3장 넣는데 좀 뻑뻑하죠.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물 조금 넣어야 됩니다. 좀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번
문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쏠채를 원투로 치는데 나는 멀리 안 날아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초보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내 쏠채가 뭔가 잘못이 있나? 미끼가 잘못이 있나? 파우더가 잘못이 있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쏠채의 길이가 좀 길면 좋습니다. 쏠채 사실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탄성이 없어서 절대 멀리 던질 수가 없습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쏠채는 15,000원 이상은 구매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밑밥통이 있습니다. 밑밥통들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 밑밥통을 쓰십시오. 벽이 딱딱한 밑밥을 쓰셔야지 꼭꼭 눌려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밑밥의 농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밥이 질퍽질퍽하게 되면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퍼석퍼석하게 돼도 날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잡았을 때 쫀득쫀득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일 때 밑밥이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쏠채로 얘기를 하자면 쏠채의 탄성도 있겠고 쏠채 주걱의 청질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쏠채 길이도 있겠죠. 한 가지만의 이유로 쏠채로 멀리 날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쓰는 파우더를 쓰면서 크릴의 양을 조절해서 일단 수분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밥통의 굵기를 선택을 잘하세요. 원하는 포인트에 내 밑밥을 멀리 떠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워보시길 바랄게요. 파이팅!